네, 애종담 초이스 목요일장 마감까지 종목별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3위까지 순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1위 자리에 변화가 있습니다. 윤준서 대표께서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차지했네요. GS가 약 2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성우 소장의 종목 아시아나항공은 한 계단 하락하면서 2위가 됐고요. 정수재 이사의 SK이노베이션 어제와 마찬가지로 3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8위까지 순위 이어집니다. 정수재 이사의 종목 현대건설 역시 어제와 변함없이 4위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정재훈 차장의 종목이죠. 현대중공업이 11% 수익률로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6, 7, 8위는 모두 윤준서 대표의 종목이네요. 태영건설, 현대홈쇼핑, 우리투자증권까지 각각 8%에서 11% 사이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두 분의 종목들 자세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염승환 차장 종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염승환 차장께서는 현재 한 종목만을 리스트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죠. 코오롱 글로벌이 1.5%대 수익 기록 중이고요. 대덕전자는 아쉽게도 오늘장에서 마이너스 4%대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네, 기존 종목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담을 종목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대덕전자를 매도를 하신 거죠. 네네. 네. 그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뭐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좀 기대는 되지만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추세 네.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약간 그 지지받는 자리를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를 좀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4,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꾸준하게 보유를 해나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장에서 좀 계속 소외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조금 그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당장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대덕전자는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좀 약세를 이어가면서 다른 이제 건설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장 막판 들어와서 좀 갑자기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일단 5,300원에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그 한 5,700원, 800원대까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고 또 최근에 어떤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내일부터 또 다음 주까지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건설사랑 다르게 상당히 뭐 수처리라든가 환경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건설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오롱 글로벌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철강주의 대표주 많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포스코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물론 이제 다른 그 철강 업종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그 소외를 좀 많이 받고 있죠. 아무래도 그 이 지수 때문에 지수를 좀 가둬놓기 위해서 그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컨트롤에 의해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 포스코 같은 이제 시가총액 1, 2, 3위 그 회사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부진한 편인데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그 지난해부터 뭐 올해 초까지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업종인 반면에 이 철강 업종의 어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계속 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의 어떤 주가 상승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약간 좀 버림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옵션 만기도 일단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부담을 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포스코의 주가 흐름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중국발 공급가행 우려가 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공급가행 우려가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유통 가격들도 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솔솔 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어떤 시황은 앞으로 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부터 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좀 상당히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이 철강석 가격의 어떤 급등 때문에 이 어떤 판매가는 올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2분기부터는 저가의 그 원자재가 좀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크게 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포스코의 어떤 그 마진 자체는 2분기부터 크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이제부터는 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주가 수준도 매력적입니다. 지금 자산 가치가 한 46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의 이익을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라면 조만간 50만 원까지 자산 가치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40만 원대 초반 주가라는 건 좀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 저평가된 이 세계적인 어떤 기업 치고는 너무나 좀 저렴한 그 상태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좀 매수를 하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전략은 일단 내일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47만 원까지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7만 5천 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는데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오랫동안 그 워렌 버핏이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9만 원대랑 30만 원대 초반대부터 해서 한 3차례 정도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현대제철이랑 이제 좀 비교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현대제철은 이제 그룹의 어떤 그 지원도 좀 있었겠지만 그 주가 상승에 비해서 포스코는 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성장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포스코가 현대제철에 비해서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현대제철이랑 포스코 둘 중에 꼭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포스코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예, 네. 그러니까 일단 현대제철에 비해서 성장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현대차의 어떤 그 배경도 분명히 있고요. 또 거기다가 고로의 시장이 이제 새로 좀 진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그 현대제철 이제 새로운 또 어떤 그 시장에 좀 진입을 한 상태인데 포스코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좀 빼앗겨 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앞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성장성이 좀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그 주가 어떤 수준의 그 매력도를 좀 살펴봤을 때는 이 포스코 자체가 훨씬 더 지금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이 포스코가 성장 매력이 조금 뭐 현대제철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포스코의 강점은 바로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부분인데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또 이번에는 파키스탄 또 거기다가 이제 동국제강과 좀 같이 합작을 해서 브라질까지 좀 진출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매출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상당히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 현대제철보다는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는 현대제철은 좀 못지않은 그런 투자 매력도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교보증권 인수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사실 무근이다라고는 얘기가 나오지만 예.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보증권 이제 좀 뜬금없이 좀 인수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우인터를 이제 지난해 좀 인수를 했는데 이 포스코가 좀 인수를 하면서 이 대우인터가 가지고 있는 그 교보생명 지분이 한 23%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우인터가 갖고 있는 교보생명 이 지분과 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이 포스코가 교보증권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금융 네트워크를 좀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교보생명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뜬금없이 좀 교보증권 인수설이 좀 퍼져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 뭐 교보생명 외에는 이 교보증권까지 좀 인수할 만한 그런 어떤 인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만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진 않고요. 결국 포스코는 어쨌든 뭐 세계적인 어떤 이제 철강 제조의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인수를 하면서 어떤 뭐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해외 쪽에 대한 어떤 이 고로 공장이라든가 그런 쪽을 좀 계속 확장을 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교보증권 인수설 같은 경우는 좀 뜬금없는 재료다.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이벤트성 재료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 뭐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뜬금없는 그런 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가 사실 코스피 시총 2위였다가 3위로 밀려난 지 한참 됐잖아요. 네. 다시 2위로 좀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포스코에는 뭐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네.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좀 소외는 받고 있지만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내년까지 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현대차를 좀 다시 한번 제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는 이제 현대차를 언젠가는 제끼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S로 자동차 시작하는, 네. 관련주인데 이제 뭐 자동차 부품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기계업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신팩이라는 이제 회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뭐 많이들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 자동차라든가 또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그 프레스 기계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인데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업황들 특히 뭐 자동차 업황이라든가 이 디스플레이 업황들이 조금씩 이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좀 상당히 높은 그 어떤 매출 성장률을 좀 기록한 그런 회사고요. 꾸준하게 실적과 그 영업이익률도 좀 높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좀 주력으로 좀 삼고 있는 그 중대형 프레스 비중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항상 보면 매년 그 두 자릿수 특히 한 15%대에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이익률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되게 갑과 을의 좀 관계로 봤을 때는 이 발주처가 갑이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을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 두 자릿수의 어떤 그 이익률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좀 어떤 그 독점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포스코랑 좀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좀 굉장히 지금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는 좀 받고 있지만 이 저평가 매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한번 좀 크게 랠리를 좀 보일 것으로 기대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5배 수준의 PER 한 5배 수준의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투자 매력은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일단 내일 역시 그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6,500원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까지 좀 잡고 한번 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이게 대형 프레스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계속 관심을 좀 두고 봤었는데 예전 수년 전부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떤 주가가 조금 할인된다라는 영향을 생각을 네.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도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디스플레이로 좀 약간 7대3의 비중이거든요. 자동차가 한 70%고 이 디스플레이 쪽이 30인데 아무래도 자동차 하나만 했다라면 좀 주가가 더 할증을 받았겠죠. 그동안 자동차 업종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디스플레이 시황은 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다른 부품 회사보다는 좀 약간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또 거기다가 결국 이제 이 전방 산업의 그 업황에 따라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현대차 같은 그런 어떤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좀 확정 발표를 하고 항상 그 설비 투자를 늘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항상 좀 할인을 받았고요.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역시 이 회사는 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주가가 좀 그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내재 가치에 비해서는 좀 상당 기간 이 어떤 시장의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할인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포스코, 심팩 두 종목 매수를 하실 예정인데요. 두 종목 오늘은 다 영어로 된 종목이네요. 그리고 PSC, 알파벳 PSC가 두 종목 다 들어간다.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또 그리고 윤주서 대표 초이스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